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29살의 전업주부이다. 남편 진상남과 아들 시완이와 3명이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시댁과 가까운데 시댁에는 시부모님 2분이서 살고 계신다. 가부장적이고 꼰대인 시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툭하면 우리 집에 오신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한없이 불편하다. 시어머니는 아들 바보로 남편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는데 막상 어린 손자는 거의 거들떠도 보질 않는다. 아예 관심을 끊으면 더 좋으련만.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상남이는 3살 때 정말 똑똑했는데 아휴 수환이는 보통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 라면서 성장이 조금 늦은 아들아이를 향해 혀를 끌끌 찼다. 아들아이는 생일이 늦은 편이라 또래 애들보다 작고 행동 발달도 늦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었고 의사에게 상담했을 때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래 애들보다 생일이 늦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라고 안심해도 좋을 말을 들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해도 동네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 더 큰 전문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라면서 나한테 호통을 쳤다.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말대로 큰 병원에 데려가 라고 편을 들었다. 마마보이인 남편은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무조건 시어머니 말이 종교인 양 떠받들었다. 매번 종교의식처럼 거치는 이 과정에 진저리가 났고 시어머니도 보기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데 시어머니가 또 불쑥 찾아왔다. 남편은 오늘 안 들어온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시무룩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런 시어머니한테 수환이가 할머니 이거 말이요 라면서 장난감 커피잔을 앞에 갖다 놨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세상에 맙소사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노니? 벌써 3살인데? 모지리 같으니라고 진짜 상남이 아들 맞니? 라면서 커피잔을 손으로 툭 쳤다. 아들아이는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었다. 또래 애들보다 좀 작을 뿐이고요. 수환이는 아직 3살이에요. 애한테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불만이 확 튀어나왔다. 시어머니도 감정적이 돼서는 상남이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말인데 뭐가 어쨌다고 난리야? 우리 집안에는 발달이 늦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상남이 아니면 넌데 너 닮아서 얘가 저 모양인 거지. 라며 흥분해서 막말을 했다. 막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저런 수준의 말밖에 못하는지 비애가 느껴졌지만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당하고만 있으려니까 분해서 제 아들보다 어머님 아들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나는 남편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예를 열거했다. 그러자 반박할 말을 못 찾았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나가버렸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막말을 그대로 옮기자 남편도 그 부분에서 표정이 바뀌는가 싶더니 실은 나도 어머니 생각에 동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수환이가 성장이 늦은 건 당신 책임이란 뜻이야.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똑똑했었어. 라며 목에 힘을 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대체 어디가? 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이가 29살에 자그마치 가장인데도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정직원이 못 되고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집에서도 모자라긴 마찬가지. 혼자서 뭘 끝까지 하는 게 없었다. 밥 먹고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고 옷은 벗으면 그만 그 자리에 방치. 쓰레기는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내가 말 안 하면 양치질도 안 하는 인간이 진상남이었다. 대체 이런 인간이 어려서 똑똑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어이상실. 남편이 이렇게 모자란 건 시어머니가 그저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기들 주제는 모르고 함부로 수환이와 나를 폄하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를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결심했다.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이 시대의 마지막 꼰대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 단란하게 온 가족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또 내가 시아버지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부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만약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남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작전은 100%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것이다.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실행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모든 걸 각오한 후 연락을 드렸고 시어머니를 피해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나한테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란 눈치였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셨다. 한편 내 옆에 있는 아들아이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살면서도 태어날 때 보고 처음이구나. 많이 컸구나. 라고 하셨다. 수환이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아이 얼굴만 보고 그냥 가셨다. 나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일부러 시아버지한테 아들아이를 안 데리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어렵게 시아버지를 뵙자고 한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한참이 지나서 입을 뗀 시아버지는 네 시어머니가 정희 네가 나를 불편하다고 했다면서 수환이도 안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라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셨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수환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건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 불편하니까 넌 안 가도 돼.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팩트를 정리해드리자 시아버지는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 시어머니랑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라고 하셨다. 마지막에 아들아이 뺨을 어루만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 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온 남편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너 아버지 만났어?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난리야? 너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라고 소리쳤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나를 만나고 나서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을 퇴근 후 집으로 불렀고 시어머니와 같이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식 있는 분이었던 시아버지는 두 사람의 막말을 지적하며 격노하셨고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하셨다. 정작 상식 없는 행동으로 주변에서 욕을 먹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 그 일이 시아버지 귀에 안 들어가게 막는데 필사적이었던 거였다. 내가 시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해서 나까지 경계했었고 아예 얼굴을 못 보게 해야 안심이 되니까 시아버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다. 결국 두 사람의 거짓말과 알량한 잔머리 때문에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살았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나한테 분풀이하는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됐고 이혼하자. 수환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고 짐을 챙겼다. 남편은 전업주부가 이혼이 쉽냐?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인 거 내가 모를까봐 수환이도 데리고 나가게? 네 마음대로 해. 저 모자란 애는 어차피 내 핏줄도 아니야. 라고 했다. 그 순간 그래도 애 아빠니까 라고 생각했던 눈꽃만큼의 남은 정이 확 사라졌다. 자기 자식을 저렇게까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하곤 이혼 말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미련 없이 집에서 나왔다. 친정에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화가 난 아빠가 시댁에 전화했다. 시아버지께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자 제 자식이 못나서 정말 입이 10개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자료로 재산 분할 없이 저금은 며느리에게 양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매달 양육비도 꼭 보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 후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헐레벌떡 친정으로 달려왔다. 당장 나가라고 화내는 나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수환이 성장 얘기는 절대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한테 완전히 손절당할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나도 부모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아들에게 애정이 없는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내 대답이다.
라고 알려주고 내보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깨졌는지 장문의 사죄 편지를 라인으로 보내왔다.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재촉했다. 얼마 후 이혼이 성립됐는데 시부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임시직인 남편은 원래도 월급이 적었는데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까지 책임지게 됐으니 지금은 원룸에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남편은 방 하나에서 사생활도 없이 시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마치 반항기로 돌아간 애처럼 시어머니한테 폭언, 두 사람은 매일 싸우면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병을 얻었고 몰라보게 야위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아들아이가 4살이 된 후로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 힘으로 발을 딛고 일어선 기분이 든다. 아들아이는 유치원에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다른 애들과 다른 게 없을 만큼 정상적으로 성장 중이다. 항상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이제부터는 아들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이의 시선과 성장에 눈을 맞추며 함께 걸어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